네,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여행의 형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우리 앞서서 여행의 어떤 의미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큰 그림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는 지금 7월 1일에 지금 또 기사가 나는데 대체 공휴일 확대로 올해 최대 이제 하반기에 2박 3일 여행을 4번 더 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그리고 여행을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여행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에 지난 1년간 나는 어떤 여행을 해왔으며 그 여행의 빈자리에 어떤 것들을 대체해 왔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여행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못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양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쉽게 제가 3가지로 좀 나눠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선 앞서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랜선 여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지금 활동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행 업계에서 이제 랜선 여행 상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독특한 상품들을 내놓고 온라인에서 여행을 대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머무시면서 일도 하시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간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무르는 여행, 사실은 이 재택근무라는 게 꼭 집에서만 머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주변에서 좀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 지역 기반, 로컬 이런 테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여행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랜선 여행은 참 재미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릴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 요란한 복장을 한 분들이 드래그 퀸과 함께 은밀히 즐기는 샹그리아라는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포르투갈에서 진행됐던 랜선 여행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에서 진행됐던 랜선 여행입니다. 이 랜선 여행은요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데 진짜로 이 분장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여행을 랜선으로 보기만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직접 그 참가자들이 줌이라는 화상을 통해서 참여해가지고 막 파도 타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역동적으로 여행에 참여하면서 인터랙티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랜선 여행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랜선 여행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던 여행으로 바로 이 포르투갈의 여행이 뽑혔고요. 작년 한 해 무려 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마이리얼 트립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행 플랫폼인데 여기서 여러 차례 랜선 여행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도 뭐 홍콩이나 바르셀로나 같은 여러 지역의 랜선 여행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랜선 여행 경험하면서 제일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랜선 여행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나라 못 가니까 그 나라 구경하는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시선이 이 여행지와 가이드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댓글에 정말 댓글이 정말 끊임없이 움직여요. 근데 댓글이 더 재밌어요. 왜냐면은 댓글에 다 울어요, 사람들이. 눈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여행을 이 정도로 갈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는 것만 보다 끝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랜선 여행이 우리의 여행을 달래주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에 이 랜선 여행은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가이드가 그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를 틀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이 랜선 여행의 한 끗 차이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랜선 여행은요. 실제 여행보다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바로 저는 그 포인트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이 연결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클럽하우스 열풍 보셨죠? 예, 그래서 이 랜선 여행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랜선 여행이 좀 확장이 되면요. 이제 온라인상에서만 이걸 즐기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가상 경험을 즐긴다. AR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AR. 사실은 이 AR이라는 게 이제 현실 속에서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가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리얼 월드라는 이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행지를 가셔야 돼요. 예, 가셔야 되고 그리고 미션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거의 가가지고 푸는 건데 풀다 보면은 AR로만 또 풀어야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카메라를 대고 그 수원에 있는 무슨 문화재를 찍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랑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20대들이 지금 팀플레이로 이거를 굉장히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 이제 여러 명이서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즐기는 이제 그런 여행들이 기술 기반으로도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랜선 여행이 점차 현실 세계에서도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제 가장 우측에 보이신 저 오디라는 이제 어플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공사에서 만든 오디오 가이드 어플인데요. 여러분들이 국내 어떤 여행지에 가시든지 귀로 설명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요즘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지 해설을 이제 오디오 가이드로도 듣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이제 재택근무인데요. 사실은 이 재택근무가 사실 바꿔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한국도 한국이지만 사실은 재택근무를 훨씬 더 오래 길게 하고 있는 해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국내부터 보시면은 한 달 살기, 우리 이 코로나 이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한 달 살기라는 단어를.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한 달 살기를 키워드로 한 여행 서비스들은 굉장히 흥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문학 강의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여행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여행 정보들을 조금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한 달 살기 플랫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사실 미스터 맨션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달 살기 숙소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더 오른 거예요. 투자도 유치하고 그런 게 어떤 걸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지금 이 여행자들이 옮기는 게 싫은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무르는 여행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살기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저 서비스는 지금 한글로 써 있지만 사실은 일본 서비스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이 체류형 여행을 넘어서서 거주를 움직이면서 하라라는 회원제 이동형 거주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만 내면 일정한 금액만 내면 전국에 있는 약 50개 제휴 그 숙박 시설들을 옮겨 다니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집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어드레스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4만 원 정도를 내면요. 여러분들이 옮겨 다니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집이 없이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만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제2의 별장이라든가, 그죠? 주말 부부, 주말 가족 여행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저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몇 배 성장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에서도 체류형 여행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요즘 여행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요즘은요, 여러 명이 머무는 숙소에 가기 좀 꺼려지시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독채형 숙소, 사실은 이 생활과 여행에 대한 인식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여행에 대한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그 전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독채형 숙소에 대한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매니아층들만 굉장히 좋아했던 이 독채형 숙소 플랫폼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대세가 됐고요. 지금 독채형 숙소들은요, 사실은 석 달, 넉 달을 기다리셔도
예, 예약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전국에 있는 독채 숙소들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보시면은 남의 집 홈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내 집의 한 켠을 사무 공간으로 대여해주는 공유 플랫폼까지 생겼습니다. 예, 이게 이제 누군가의 집을 내가 사무 공간으로 대여하고 구독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숙소나 일하는 공간이 저 남의 집 홈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셀링을 하냐면은 여행하듯이 남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내 취향에 맞는 공간을 여행해 보세요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그러니까 오피스인데 우리가 일하는 공간인데 그것도 여행의 한 그거로 보는 거예요. 한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이 일하는 공간에 대한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그리고 여행의 공간에 대한 인식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그 일본에서는 우리보다는 사실 좀 법에 대한 그런 좀 규제가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호텔 쪽에서는 숙박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과 생활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호텔에서도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머물 수 있는 그 회원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 40만 원대 그 빈 집들을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는 일본의 빈집을 개조한 숙소들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의 호텔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호텔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 대신에 호텔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호텔 한 달 살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한 호텔에서 계약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요. 약 수백여 개의 호텔을 제휴를 맺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호텔을 옮겨 다니면서 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거리두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독채 숙소에 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나가느냐? 도시에 있으면 위험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숲으로, 산으로, 바다로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도 받고 가장 떠오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힙캠프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힙캠프라는 게 힙한 캠프 라이프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 사이트를 예약할 수 있는 공유가 캠핑계의 에어비앤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차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박. 예, 그래서 이 차박이 마치 피크닉처럼 요즘에 차크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차에서 즐기는 피크닉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이 차박이요 사람들의 인증샷, 좀 이따 또 선생님 말씀해 주실 건데 인증샷의 하나의 도구가 됐어요. 이 차박이. 그래서 옛날 차박은 캠핑 매니아들의 그냥 정말 멋대가리 없는 그런 노숙이었다면은 지금의 차박은요. 지금 사진 보십시오. 감성적이어야 되고요. 차를 무지하게 꾸며야 됩니다.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한 뭐 가치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상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치 소비 기반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로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플로깅이라는 게 우리 산 다니면서요 쓰레기 줍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어떨까요? 바다에서는 비치 코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예 여행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데도 사실은 이제는 크게 뭐 거부감도 없고 아주 익숙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바다 유리와 조개를 업사이클링한 저 DIY 클래스 같은 경우도 강원도 양양에서 진행되는 클래스인데요. 저것도 이제 그 바다 유리와 조개가요. 그 양양 앞바다에서 비치 코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재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환경 인식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이런 여행 상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친환경 여행에 대해 정리를 좀 하면서요. 우리 소비자들이 바뀌었을 때 여행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친환경 여행에 좀 더 민감할수록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도 바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버 여러분들 뭐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우버가 사실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유 차량 서비스가 이제 우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버도 이미 우버 그린이라고 그래서 친환경 그리고 전기 차량을 예약할 수 있는 옵션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버를 예약하려고 할 때 우버 그린이라고 하시면은 전기차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비를 선택할 때 기업은 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버는요 2030년 40년까지 전체 차량을 지금 전기차로 바꿀 계획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이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좋은 여행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이 이 거대 기업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여행 강사인데 사실은 여행 정말 뭐 추천 여행지라든가 어디가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도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빨리 변화한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최저가 항공권을 찾아주는 스카이 스캐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항공권 실시간 최저가를 찾아주는 서비스죠. 근데 이 스카이 스캐너가요. 최근에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친환경 옵션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가격이 쫙 나와요. 그런데 친환경 옵션 쪽의 가격은 따로 나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건데 그거를 환경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좀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소비를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변화가 이 여행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또 오늘 이 포럼의 주제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더 많은 사례들은 여행의 미래 제 책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여행의 형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